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하는 거 TS 노트에다 다시 정리하면서 한 번씩 해보세요. 일단 원의 원자와 분자. 자, 원자와 분자. 그럼 원자와 분자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하고 그 원소를 배웠네요. 그럼 첫 번째 줄 저번 시간에 배웠던 원소를 한번 적어볼게요. 원소란 무엇입니까? 하고 나와요.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뭐다? 기본 성분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복습 들어가는 거는 그냥 얘만 들으면 돼요. 얘는 필기할 필요 없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처음 보면서 쌤이 주기율부터 막 얘기해주고 외울 것도 엄청 많이 얘기하면서 뭘 배웠다? 원소를 배웠다. 원소를 배우면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입니다 하면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 라부아제.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이 라부아제가 왜 중요해요? 물분해 실험을 성공했어요. 물분해 실험을 성공했어요. 주철관에다가 그러면서 라부아제가 물분해 실험을 성공하면서 뭐라고 했다? 물의 원소는 수소와 산소입니다. 물의 원소는 수소와 산소입니다. 따라서 물은 원소가 아닙니다. 그 결과 물이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했습니까? 틀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렸습니다 하는 것을 발표내는 사람이 라부아제예요. 라부아제. 그러면서 우리가 라부아제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가 실험했는데 우리도 실험했어. 오늘날. 뭐로? 물의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를 실험을 했더니 플러스극에서 무슨 기체가 발생했나요? 산소기체. 산불 외우라고 했어. 그 다음 마이너스극에서 무슨 기체가 발생했다?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퍽이나 폭소리를 내고 얘는 향불이 살아나고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준다 했어. 그러면서 산소기체가 뽕 한 방울 나올 때 수소기체가 뽕뽕 두 방울 나오네요. 수소기체가 산소기체보다 더 많이 발생해요. 요거 실험으로 확인가 되는 거. 그럼 저번 시간에 원소에 대해서 보면서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원소의 정의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 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꽃 반응도 했고 불꽃 반응 색깔과 비슷한 LI 쓰레기, 리튬과 스트론튬은 빨간색으로 같으니까 선 스펙트럼 분석해서 한 번 더 구분해 봤습니다. 요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원소의 개념 오늘 DT 볼 때 나와. 물질의 기본 성분은 뭐니? 원소라고 적으면 돼요. 여기 저 배웠는 거 계속 뒤로 써먹어요. 자, 그럼 물질의 기본 성분이 원소가 있는데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더 이상 원소는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우는 누구예요? 원자. 자, 원자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누구?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젖힌 사람.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 얘기했어. 사과를 계속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있을까요? 고대의 원자설을 주장했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져가지고 사라졌다가 보일이 원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데모크리토스를 부활시키고 이 데모크리토스의 뭐예요? 원자라는 걸 나중에 누가? 볼턴이 원자설로 발표했어. 볼턴이 원자설로 1803년에 발표를 하는데 볼턴이 뭐라고 했는가면 볼턴이 살았던 1800년대 19세기 초는 과학이 아직 덜 발달해서 원자를 못 쪼갰어. 그래서 볼턴은 1번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랬는데 오늘날 공부를 해보니까 원자는 충분히 쪼갤 수 있어요. 원자는 충분히 쪼갤 수 있어요. 그럼 원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입자가 뭐예요? 원자예요. 원자. 그럼 데모크리토스에서 시작해서 보일 돌턴에 의해서 완성된 게 원자야. 근데 돌턴이 실수한 건 돌턴이 살았던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 안 해서 원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원자를 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날 무엇의 구조에 대해서 본다? 원자의 구조.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보니까 러드퍼드라는 과학자가 원자의 구조를 밝혀냈는데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원자 핵과 뭐로 이루어져 있더라? 전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그래서 원자핵을 연구를 했더니 원자핵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원자 중심에 위치하면서 원자 중심에 위치하면서 무엇을 띠더라? 플러스 전하를 띠더라.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하는 거 알아냈어요. 그리고 얘는 원자 중심에 빡 있으면서 자기가 중심을 딱 차지하고 고정돼.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자, 그 다음에 전자는 무엇입니까? 원자핵 위를 뭐하고 있다?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으면서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서 요 녀석이 자유롭게 이동을 했다. 요 녀석이 자유롭게 이동을 해서 우리가 이온하고 마찰전기, 정전기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럼 원자핵이라는 녀석은 원자라는 녀석은 중심부에 빠박하고 원자핵이 있고 주변부에 전자가 있으며 이게 바로 무엇의 구조다? 원자의 구조예요. 원자의 구조. 그런데 원자는 엄청 작아. 매우 작아요. 그럼 우리 주위에 있는 수소 원자 있잖아. 이 수소 원자를 이렇게를 쫙 일렬로 세우면 겨우 1cm 될까 말까. 그러니까 원자가 매우 작아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우리 인간은 뭐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되잖아. 그 얘가 바로 뭐다? 원자 모형이야. 자, 매우 작아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내. 이렇게 동그라미가 원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인 거야, 됐지? 그래서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자를 뭐로 나타냈다?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모형으로.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냈자.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봐, 얘들아.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은 우리 인간이 실험을 해봤더니 과학적 결과에서 원자의 중심에 무엇이 있더라? 원자의 중심에 있는 얘가 바로 누구더라?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 얘가 원자 핵이더라. 원자 핵이더라. 그리고 이 원자의 주위를 누가 돌고 있더라?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요 총알처럼 생긴 아이가 원자의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더라. 그럼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얘가 무엇이더라? 얘가 바로 전자이더라. 전자.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원자를 봤더니 원자는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는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과학이 더 발달했어. 과학이 더 발달해서 여기 보니까 이 원자핵은 다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자, 그래서 양성자는 무엇을 띱니까? 플러스. 중성자는 전하가 없습니다.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과학이 더 발달해서 이 양성자는 쿼크, 중성자도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최소한의 내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 원자의 구조는 원자 중심에 빠박 붙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 그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으면서 뭐 되어 있다? 플러스를 띈 게 고정되어 있고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뭐예요? 마이너스를 띄면서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험을 했어.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원자 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자는 질량을 무시해도 돼요. 매우 작아서. 그럼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한 명을 뭐라고 한다? 전자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각각의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이 전자야. 그럼 원자핵은 어떻습니까? 원자핵은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 1800명. 1800명이 와글와글 모여있는 게 원자핵이야. 그럼 나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 1800명이 와글와글 모여있는 게 원자핵이야. 그럼 하나는 내가 전자야. 그러면 1800명이 와글와글 모여있는 이 원자핵에 비해서 나 하나는 뭐해요? 가벼운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누가 차지한다? 원자핵. 자, 그래서 원자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자, 원자핵이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원자핵이 무엇을 차지한다? 원자 질량의 대부분. 자, 그래서 원자핵이 원자 질량의 무엇을 차지해요? 대부분. 대부분을 차지해요.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럼 전자는 뭐? 전자는 원자핵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작아요. 원자핵에 비해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은 뭐 해라? 무시, 무슨 무시? 개무시. 질량은 무시. 무시. 개무시해야 된다. 질량이 매우 작아서. 그래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이가 누구다? 원자핵. 왜? 나처럼 생긴 전자가 있을 때 나처럼 생긴 전자 1800명이 모여 있는 게 원자핵이야. 그럼 전자는 원자핵에 비해서 질량이 1800분의 1로 작으니까 아주 원자핵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질량이 작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고 원자핵의 질량으로 원자의 질량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뭐로 나타낸다? 원자 모형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자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보니까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서 플러스를 띠고 있고 전자는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으면서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서 1800배가 무거워요. 18이 아니고 1800. 18에 동그라미 2개 붙은 1800배가 무거워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하니까 전자의 질량은 원자핵에 비해서 매우 가벼워서 개무시해 줍니다. 전자의 질량은 개무시. 무시는 무시인데 개무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원자의 크기가 작아서 원자의 모형으로 나타냅니다. 원자의 크기가 뭐해서 매우 뭐해서 매우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타냈다? 원자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원자 모형. 원자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하는 게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원자 모형으로 보는 거 두 번째 무엇입니까? 원자의 뭐예요? 플러스 전하량.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거예요. 원자의 원자의 종류에 따라 무엇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무엇이 수가 다릅니다. 전자의 무엇이 수가 전자의 개수가 뭐하다? 다르다. 자, 그럼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주기율 외웠어요. 1번이 뭐다? 구소. 2번이 뭐다? 헬륨. 3번이 리튬. 그럼 4번이 벨륨, 5번이 공소, 6번이 탄소, 7번이 질소, 8번이 산소. 그다음 9번이 플로린, 10번이 네온, 11번이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원자의 종류가 수소 원자, 헬륨 원자, 탄소 원자, 나트륨 원자. 이렇게 주어졌어. 주어졌을 때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 원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 있습니다.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니까 동글동글하게 생겨 있을 때 항상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어.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어.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순서예요? 자, 1번 아이의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2번 아이의 플러스 원자량은 플러스 2입니다. 8번 아이는 플러스 8입니다.
그럼 11번 i는 플러스 11입니다. 이게 원자에게 플러스 전화량. 플러스 전화량. 플러스 전화량. 그러면 플러스 전화량이 1이야.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다는 거야. 플러스 2입니다. 전자가 2개 있다는 뜻이야. 플러스 8입니다. 전자가 몇 개 있다? 8개 있다. 플러스 11입니다. 전자가 몇 개 있다? 11개 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뭐라고요? 원자 모양. 이게 원자 모양. 자,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1번이야. 아, 1번이면 플러스 전화량이 플러스 1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한 개 있다는 뜻이야. 그럼 2번이야. 플러스 2니까 전자가 2개 있다는 것이야. 3번이야. 플러스 3이니까 전자가 3개 있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원자의 종류에 따라 플러스 전화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요. 예. 원자에게 전화량을 물었어. 그 다음에 전자의 마이너스 전화량.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 자, 이렇게 물었을 때 보세요. 한 번만 보시면 쉽게 이해돼요. 원자에게 전화량은 뭐니? 아, 얘는 플러스 1이네. 그럼 플러스 1이라고 적으면 돼. 원자에게 전화량이 뭐니? 얘는 플러스 2네요. 이라고 적으면 돼. 얘는 플러스 8이네요. 플러스 8이라고 적으면 돼. 얘는 플러스 10이네요. 아, 쌤. 원자에게 전화량 그냥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8, 플러스 11로 원자 번호 그대로 쓰면 되네요. 네,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럼 전자의 마이너스 전화량은요.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가 2개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가 8개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가 11개 있어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전화량. 그럼 전자의 개수는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가 한 개 있네요.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가 2개 입니다.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가 8개입니다.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가 11개입니다. 그럼 잘 봐요. 원자의 종류. 수소냐, 헬륨이냐, 산소냐, 나트륨이냐, 원자의 종류에 따라 플러스 전화량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8, 플러스 11이고 전자는 1개, 2개, 8개, 11개로 어떻다? 다르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럼 이해됐어요? 이 말인 거야. 그치? 쓰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별세개. 자, 여러분 월말 모평에도 낼 거예요. 일단은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월말 모평 볼 때 시험 문제 낼 거고 오늘도 문제 풀 때 나올 거야. 나올 거야.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쌤이 별세개 달하는 거 보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겠네. 그럼 세 번째는 다른 거야. 원자는 무엇입니까? 원자에게 플러스 전화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화량이 맞아? 항상 같아요. 전화량이 같습니다. 같다. 원자에게 플러스 전화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화량이 같아요. 같아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라고 한다? 중성이라고 한다. 중성. 자, 원자가 중성인 이유가 뭐니? 플러스 전화량과 마이너스 전화량이 같아서. 아,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0.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0.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니까 0. 플러스 11, 마이너스 10이니까 0. 그것을 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 모의고사 볼 때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를 쓰세요. 이유를 찾으세요. 이유를 쓰세요. 그러면 원자에게 플러스 전화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화량이 같아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거 바로 배웠으니까 바로 문제에 바로 적용시켜서 볼게요. 그러면 숙제도 줄어들고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을 펴주십니까? 하고 보면 29쪽 펴주세요. 29 해서 29쪽 펴주실래요? 자, 29쪽에 서술형 툭툭.
자, 서술형 투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술형 21번하고 22번하고 동시에 해봅시다. 서술형 21번과 22번. 요거 같이 물어보는 21번, 22번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21번 한번 가요. 21번. 표는 몇 가지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에게 전하량을 나타냈어. 자, 그러면 헬륨. 자, 그럼 21번을 봤더니 헬륨의 전하량이 플러스 2래. 헬륨이. 그다음 리튬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래. 그다음 질소의 전하량이 플러스 7이래.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 쌤 우리 배웠잖아요. 플러스 전하량이 주어졌으면 전자의 개수는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1번에 답. 헬륨은 몇 개? 2개. 리튬은 몇 개? 3개. 질소는 몇 개? 7개. 이게 답이에요. 1번에 답. 끝. 자, 그 다음 2번 문제. 미술고 보여요. 원자 모형을 볼 때.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 3개 그려요.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그리고 가운데 원자의 동그라미 그려줘요. 원자의 동그라미. 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왔어. 헬륨은 플러스 2래. 리튬은 플러스 3이. 질소는 플러스 7이래. 그럼 이제 원자를 다 표시했네요. 여러분이 뭐만 그려주면 돼요? 전자. 아, 얘는요, 플러스 2니까 전자가 몇 개 있다? 2개. 얘는요, 플러스 3이니까 전자 몇 개 그려주면 돼요? 3개. 얘는 플러스 7이니까 전자 몇 개 그려주면 돼요? 7개. 이렇게 그려주면 다 끝. 아, 요게 바로 요거네요. 그럼 21번 끝났어. 자, 그럼 이제 22번. 22번. 뭐라고 나왔냐면,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 있다는 걸 네모 안에 있는 글자를 써서 쓰래요. 그럼 이거 써주면 돼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뭐하다? 같다. 요게 답이에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서술형 크게 부담 갖지 않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로 적용되는 거야. 아하, 내가 배운 게 21번, 22번에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하고 아하 하고 한번 봐주시면 되는 게 요거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까지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자. 그리고 우리가 원자를 실험했더니 어떻습니까? 원자 내부는 대부분이 뭐다?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그럼 이제 원자 내부가 대부분 텅텅 비어 있다는 것만 마지막으로 설명하면 돼요. 자, 그럼 22번까지 여러분 답 다 썼죠?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요. 21쪽으로 돌아와서 됩니다. 이제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걸 설명했고요. 자, 원자 개개인으로 봤을 때 중성인 이유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0이 되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거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원자에 대한 설명은 이제 러드퍼드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배워요. 실험을 해봤더니 우리가 원자가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탁구공이 있죠. 자, 이 탁구공을 예를 들어 한 1000조배 확대를 했더니 뭐만 해졌다? 지구만 해졌다. 지구. 탁구공. 자, 탁구공을 1000조배 확대했더니 지구만 해진다.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원자를 갖다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몇 배? 1000조배. 1000조배 확대를 했더니 뭐만 해지더라? 바로 잠실 야구장. 잠실 야구장 또는 수원에 있는 축구장. 이 정도만 해지만 이렇게 커진다는 거야. 똑같은 비율로 했을 때. 그러니까 탁구공을 쭉 확대해서 지구만한 크기로 해주는 비율로 원자를 쭉 해서 확대하면 뭐만 해진다? 수원 축구장이라든지 잠실 야구장 크기만 해져요. 그럼 이렇게 원자가 이만해지는데 이 원자 안에 원자 핵은 뭐만 합니까? 실험을 해서 알아봤더니 이 잠실 야구장 안에 뭐 한 마리가 개미 한 마리가 뭐만 하더라? 원자의 크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 큰 잠실 야구장과 수원 축구장 가운데 개미 한 마리가 원자 핵이 납니다. 개미 한 마리.
그럼 게임이 한 마리는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한번 보세요. 새끼손가락의 손톱보다 더 작아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의 손톱 크기 있죠? 손톱 크기가 좀 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손톱 크기가 좀 작은 친구들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뭐만 하다? 아주 작은 푸시만 한 거예요. 아주 작은 손톱. 개미 정도 크기예요. 개미. 개미 정도의 크기가 뭐예요? 원자 핵이야. 그럼 이 커다란 잠실 야구장과 수원 축구장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개미 크기. 개미 크기에 뭐가 있다? 원자 핵이 있다. 원자 핵. 원자 핵. 원자 핵이 있어. 그럼 지금 전자는요? 전자는 뭐 크기다? 먼지. 먼지 크기가 바로 뭐 크기다? 전자야. 그럼 우리 지금 이 강의실에 먼지가 엄청 많아요. 근데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수업하면서 쌤, 저 지금 두 번째 와서 과학 수업하는데 먼지가 너무 무거워서 수업 못하겠어요. 이런 친구 없죠? 먼지에 지나면 뭐 해도 돼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무시. 됐죠? 그러면 이 원자는 나머지는 뭐예요?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서 봤더니 원자의 내부는 텅텅 빈 공간이야. 99.99%가 텅 비어 있고 원자핵은 이 원자 중심의 개미 정도 크기로 아주 작은 공간에 있어. 그리고 전자는 먼지처럼 떠다녀. 그러니까 그나마 개미가 원자핵의 질량을 차지하지. 먼지는 원자핵의 질량을 차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한다? 원자핵이 차지하고 원자의 대부분이 뭐 되어 있다? 99.99%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알겠죠? 수원 축구장 한가운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새끼손톱만한 붓을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빈 공간이다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원자의 내부는 대부분이 뭐다?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그리고 원자 내부의 빈 공간에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양의 원자 핵이 있으니까 이 원자 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자 내부는 대부분이 뭐다? 대부분이 빈 공간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원자에 대한 내용은 끝. 됐죠? 자, 그럼 여러분 교재 21쪽에 있는 개념 문제 1번에서부터 몇 번까지요? 3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쌤이 과정을 해서 설명한 거예요. 과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 주먹보다 작은 탁구공을 지구만한 크기로 하면 수소 원자를 뭐예요? 지구만한 크기로 했는 걸로 이렇게 확대를 해주면 잠실 야구장만을 주는데 잠실 야구장 중심에 조그마한 새끼손톱만한 개미 한 마리가 원자이고 먼지가 전자이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습니다. 좀 과정에서 설명했어요. 뭐 하라고? 기억하기 쉬우라고. 알겠죠? 네, 다녀오세요. 이걸로 써야 되지 않을까? 연필만 주면 부족할 수 있어. 이것도 같이 쓸게요. 이따가 다 하고 치시라고 봐요. 근데 저번 시간에 누구한테 연필 2개를 줬는데 나한테 연필 안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연필이 3개에서 1개를 줄었어.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다 확인할게요. 어려운 거 없어서 아마 다 맞출 것 같아요. 채점 한번 해보세요.
21쪽에 1번 문제. 1번 문제 갑니다. 오른쪽 그림은 원자 구조의 모형을 나타낸 것인데요. 플러스 전화를 띈다. 아, 플러스 진화를 띄는 거 뭐 찾아라? 원자핵 찾아라 이 말인 거지. 플러스 전화를 띄는 거 원자핵 찾으라는 거니까 1번에 원자핵은 바로 누가 돼요? A. 그럼 2번.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를 찾아라. 그럼 전자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2번의 답은 B. 그 다음 3번.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는 아이는 원자핵을 찾으라는 거니까 A. 그 다음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아이를 찾으라니까 전자니까 B. 그래서 1번의 답은 A, B, A, B가 답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원자에 대한 설명의 OX. 첫 번째, 원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네요. 1번 O. 그 다음 2번.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크다? 아니요. 항상 같다.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라서 같다고 했으니까 크다는 거 틀렸어요. X. 그 다음 3번.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에 따라 원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오, 달라지는 거 맞아요. 오. 그 다음 이제 3번. 첫 번째, 헬륨이 나왔어요. 헬륨의 전자의 개수가 2개면,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은요, 몇 개예요? 플러스 2예요. 이렇게 적었어요. 플러스 전하량이니까. 자, 탄소의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6이면, 전자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대로 6개. 그 다음, 산소의 전자가 8개면, 플러스 전하량은 얼마예요? 핵 전하량은 플러스 8. 그 다음, 마그네슘이 핵 전하량이 플러스 10이면 전자는요, 그대로 12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해 안 되거나 헷갈리는 거 없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쌤이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 교재 26쪽에 몇 번을 해보시는가 하면요. 2번하고 5번을 한번 해보세요. 26쪽에 2, 5 폭지가 2, 5 하는 2, 5 풀어보세요. 칠판 지울 동안. 자, 그럼 2번의 답은 A에다가 적어줘. 중심에 빠박이 있으니까 원자핵. B는 원자핵 지금 돌고 있으니까 전자. 그럼 옳지 않은 거. A는 원자핵, B는 전자입니다. 맞고. A는 원자핵이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고 B는 전자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맞고요. A는 원자핵이 B, 전자 주위를 움직이고 있다. 반대죠. B, 전자는 A,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B하고 A의 자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2번에 틀린 거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를 쓰래요. 전자가 2개 있으면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2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기억에다 네모 상자에 플러스 2. 그러면 리튬은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면 전자는 3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탄소는요. 전자가 6개면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6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양성자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니까. 질소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7이면 전자는 7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나트륨은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2번의 답도 3번, 5번의 답도 3번. 3번, 3번 답이 똑같아서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무엇으로 갑니까? 분자로 갑시다. 분자. 자, 그럼 이제 원소하고 원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니? 하고 물었어. 원소하고 원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럼 이거예요. 원소는 분해할 수 없는데 원자는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뭐로 나누었다? 원자핵과 전자로 나누었죠? 자, 그럼 분자는요. 물질을 구성하는데 분자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질. 성질. 요게 중요해요.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분자로 물질을 더한다. 구성해요.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는 물질을 구성해요. 물질을 구성하는데 성질이 없어. 그냥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야. 근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는 뭐다? 분자. 자, 그럼 이제 분자는 성질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원자가 뭐있기 때문에 결합이기 때문에 대부분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뭐있기 때문에 대부분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어서 성질을 가져. 원자는 성질이 없는데 원자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가 무엇입니까? 분자. 분자는 대부분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그런데 예외가 있어. 예외는 그럼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잘 내겠네요. 시험에 잘 내요. 예외는요. 보통은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는데 결합 안 하는 아이가 있어. 예외 바로 뭐다? 한 종류의 원자가 분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경우.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예외가 되는 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1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또는 단원자가 그래서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경우를 1원자,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될 또는 하나단자, 단원자, 분자 예외가 있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1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 자,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여러분한테 주기율표 줬죠. 쌤이 첫날 오자마자 이렇게 색깔 띤 아이를 주기율표를 주면서 이런 세로줄 이런 C8족 같은 7주기의 주기율표를 20번까지 연락에 외워오세요. 여러분한테 했어요? 그럼 보세요. 1원자 분자가 누군가 하면 요거예요. C8족 같은 주기율표 외우는데 C8쪽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이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됩니다. 그죠? 이런 18족 같은 7쪽이 외우는데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아이가 있어요. 걔가 바로 누구다? 18쪽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그리핀, 제논입니다. 요거를 뺀 나머지는 뭐라고요?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결합되는 분자입니다.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결합되는 뭐다? 분자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가서 볼게요.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결합했어요. 그럼 원자의 종류는 같은데 뭐예요? 원자의 종류는 같아요. 종류는 뭐 합니까? 원자의 종류는 같은데 뭐가 달라서? 원자가 결합하는 개수. 원자가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 원자가 결합하는 개수비가 뭐해서? 달라서 뭐가 만들어져요? 다른 종류의 분자가 만들어져요. 원자의 종류는 같은데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비가 달라. 그래서 다른 종류의 분자가 만들어져. 그럼 쌤 무슨 말이에요? 자, 분자든 원자든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여러분이 이따가 정수기에 물 한 컵 받아 먹는데 쌤 저는 물을 딱 한 컵 받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물 분자가 2356개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 세알일 수 있는 친구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그럼 지금 여러분 수업하고 있는데 이 강의실에 산소기체 분자 몇 개 있는지, 이산화탄소기체 분자 몇 개 있는지, 질소기체 분자 몇 개 있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정말 좋겠지만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종류는 같으나 원자의 개수비가 달라 다른 종류의 분자가 되는 아이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형을 써서 설명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산소 원자. 얘가 산소 원자 모형이에요. 산소 원자. 산소 원자를 이렇게 나타내요. 자, 산소 원자 모형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산소 원자 모형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산소 원자가 몇 개 결합했어요? 2개 결합. 산소 원자가 이렇게 2개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 산소 원자가 몇 개 결합했어요? 이렇게 3개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산소 원자가 2개 결합했고요. 산소 원자가 3개 결합했어요. 그럼 얘는 무엇입니까? 산소 원자가 몇 개 결합했다? 2개. 얘는 산소 원자가 몇 개 결합했다? 3개. 3개 결합했어. 그러면 2개 결합했는 아이는 무엇이 됩니까? 2개 결합했는 아이가 바로 뭐가 된다? 항상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개수비를 써줘요. 아, O라는 산소가 2개 결합했어요. 그럼 O2라고 쓰면 분자가 끝나요. 아, 그럼 얘는 참 쉽네요. O라는 아이가 3개 결합했네요. O3라고 쓰면 끝나요. 얘가 분자야. 그럼 O2가 바로 뭐예요? 산소. 산소라는 무엇이 돼요? 산소 기체라는 분자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산소 기체라는 뭐가 된다? 분자. 얘가 바로 오존이라는 기체의 분자. 아, 이해됐어요. 원자의 종류는 산소 원자로 같은데 산소 원자가 2개 결합하면 O2, 산소 기체. 인간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 기체가 되는데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하면 O3, 오존. 살균 작용을 하고 오존층을 형성하고 그다음 오존이 많으면 우리 인간의 눈이나 피부에 손상을 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오, 원자의 종류는 같지만 개수가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분자가 탄생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원자의 종류가 수소하고 탄소가 있다.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아이를 수소 원자라고 할게요. 수소 원자. 그다음 이렇게 생긴 아이를 산소 원자라고 할게요. 산소 원자. 자, 이게 모형이야. 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라는 같은 종류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 근데 내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 산소 하나에 수소 2개를 결합시켜. 수소 2개. 그 다음에 산소 2개에 수소 2개를 결합시켜. 이렇게 결합시켜. 자, 수소와 산소라는 원자의 종류는 같은데 위의 아이는 어떻게 결합했어요? 하고 물으면 위의 아이는 수소 원자 몇 개에 2개에 산소 원자 몇 개를 결합시켰다? 1개. 그래서 얘의 개수비 결합되는 개수비가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1개 이렇게 결합시켰어. 그럼 아래쪽에 있는 아이의 개수비는요? 어떻게 결합시켰습니까? 아래쪽에 있는 개수비는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2개예요. 즉 뭐가 달랐어요? 개수비가 달라요. 수소 원자 수는 2개인데 산소가 하나냐 2개냐에 따라서 개수비가 다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얘가 나와요. 수소 2개에 산소가 하나네요. 그럼 결합했는 원자의 개수비는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게 나타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식은 과학자들이 얘기했어요. 1은 생략하자. 모든 식에서 무엇은 생략하자? 앞이든 뒤든 항상 숫자 1은 뭐 한다? 숫자 1은 항상 숫자 1은 생략하자. 앞이든 뒤든 1은 생략하자. 약속을 했어. 그럼 이제 원래 쓰면 이렇게 된 거야.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1개 이렇게 써줘요.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1을 생략하자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물이라는 분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분자. 자, 그럼 얘는요, 무엇이 됩니까?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2개네. 그럼 얘는 이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면 돼.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 하나, 쌤. 수소하고 산소라는 같은 종류의 원자가 있지만 결합하는 개수비가 2대 1이냐 2대 2냐에 따라서 하나는 우리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고 하나는 마시면 응급실 가서 위 세척해야 되는 과산화수소, 소독약이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시커먼 게 없어서 선생님 파란색으로 나타낼게요.
산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있는데 어떻게 결합을 시켰는가 하면 그냥 간단하게 산소 하나에 산소 하나를 결합. 산소 하나에 산소 하나를 결합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산소를 더해 주고 산소를 양력, 산소 하나에 산소 두 개를 결합시키는 경우. 그럼 이제 결합시키는 그 결합. 혼자 결합시키는 개수비가 어떻습니까? 결합하는 개수비가 산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하나 결합하는 경우고, 그 다음 결합되는 개수비가 어떻습니까? 산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두 개를 결합시켰어. 그러면 어떤 종류의 분자가 만들어집니까? 얘는요, 산소 하나에 산소 하나야. 근데 이런 무조건 생략하자고 했어. 이런 무조건 생략. 그럼 얘는 뭐가 돼요? CO가 되는 거야. CO. 바로 산소가 하나 결합하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바로 죽음의 기체.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 뭡니까? 보일러를 켰는데 밤새 보일러를 켰다가 어르신과 일가족이 모두 죽었습니다 하고 나오는 기체가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산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결합했어요. 그럼 얘는 원래 산소 하나에 산소 두 개예요. 이렇게 쓰는데 이를 생략하는 거야. 이를 생략하니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CO2, 이산화탄소. 산소 두 개가 결합하는 이산화탄소. 우리의 날수, 탄산음료에 들어가고 소화제에 들어가는 알. 오, 그럼 쌤, 원자의 종류는 같더라도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비가 달라지면 다른 종류의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 분자를 O2, O3, H2O, H2O, 2, CO, CO2로 쓰는 게 바로 뭐예요? 분자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분자 모형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겠어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이 4번, 5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쉬는 시간 드릴게요. 21쪽에 4번, 5번.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업 안 시키는데 하고 나니까 엄청 많이 시키죠. 그쵸? 그림도 그리다 하고 엄청 많이 외우라고 막 시키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시켜? 짜증나 막 이랬는데 이거를 서서히 따라오고 하다 보면은 2-1 과정이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이 2-2 과정 할 때는 훨씬 편해집니다. 왜요? 이제 내 나름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정리하고 중요한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요. 그리고 3학년 공부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끝나면 고등학교는 완벽하게 자기 주도 학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시켜주는 거니까 힘들고 팔이 아파도 뭐예요? 속으로 에이 이렇게 자 이렇게 속으로 이 말을 하면서 뭐 합니까? 수업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쌤이 시키니까 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알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얘기 해도 쌤 아무 말 안 해요. 쌤은 영어 알파벳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해주세요. 자, 그럼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시고 4번 문제 볼게요. 4번에 분자에 대한 설명. 분자에 대한 설명 첫 번째 배웠어요. 분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아니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가 기본 입자야. 기본 입자는 뭐에 대한 설명이다? 원자에 대한 설명. 분자는 반드시 성질이 들어가야 돼. 성질이 없으니까. 그다음 2번. 분자가 원자가 나누어집니다. 자,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됐는데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당연히 성질을 잃어버리겠죠.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됐는데 분자가 쪼개지면 성질은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다음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당근 지금 연락에 공부했어. 자, 그다음 이제 5번 갑니다. 5번의 첫 번째. 자,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결합했어요?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한 개에 탄소 원자가 몇 개 결합했다? 2개 결합했어요. 탄소 원자가. 자, 얘가 첫 번째.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메테인. 메테인은 탄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가 몇 개 결합했다? 4개 결합했습니다. 그다음 과산화수소는 H2O2인 과산화수소는 산소 원자 2개에 수소 원자가 몇 개 결합했어요? 2개 결합했습니다. 수소 원자가 2개 결합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간 쉬십시오. 10분 쉬고 다음 거 연결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까지 바로 들어갑니까? 하고 보면 분자 식까지 들어갈게요.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비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설명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보면 질소 원자가 여기 하나 있어. 질소 원자. 질소 원자가 이렇게 있고 누가 있습니까?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어. 원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탄소 원자가 있습니다. 탄소 원자가 있고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 자, 그러면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있을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비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져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이렇게 결합해서 곰발바닥처럼 이렇게 보여요. 곰발바닥처럼 이렇게 보이는 아이. 얘가 누구입니까? 그럼 얘는 질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가 몇 개 결합했다? 3개 결합했어요. 그럼 결합했는 개수비가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무엇입니까?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했어요. 그래서 얘의 분자식은 NH3.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해서 무엇이 됩니까? 바로 코끝을 지르는 암모니아가 됩니다. 화장실에서 나는 코끝을 지르는 지른내.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도 나올 거예요. 데일리 테스트.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했습니다. 그럼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1개에 가로예요. 그러면 수소 원자가 몇 개 결합해서 만들어졌다? 3개 결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BT 문제에 암모니아 나올 겁니다.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탄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4개 결합해요. 수소 원자 4개.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했습니다. 그럼 얘는요. 탄소 원자 대 탄소 원자 대 수소 원자의 개수비가 어떻게 결합했습니까? 개수비가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결합했네요. 그럼 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써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인데 결합했는 개수비는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쓰는데 1은 항상 생략이야. 1을 생략하니까 얘가 뭐가 돼요? CH4. 방금 뽕 할 때 나오는 주성분. 바로 얘가 무엇이에요? 메테인 기체예요. 방구의 주성분이 알테인 기체. 방구 뽕 CH4. 방구 뽕 할 때 나오는 메테인이고 얘가 바로 뭐예요? 도시가스의 주성분. 그리고 우리 보일러. 도시 난방하는 보일러. 그럼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그 가스의 주성분이 뭐다? 메테인. 방구의 주성분이 CH4예요. 그래서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했는 메테인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와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보면 수소가 있고 염소가 있어요. 자, 여기에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가 있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세우면 색이 없어서 이렇게 할게요. 염소 원자가 있어요. 수돗물 쳐서 가는 염소.
대체 만드는 염소 원자. 자, 그럼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어떻게 결합합니까? 수소 원자 하나에 심플하게 염소 원자 하나예요. 그럼 수소 원자 하나와 염소 원자 하나가 결합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 모든 게 하나하나씩 결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수소 원자 하나에 염소 원자 한 개가 결합했네요. 배수비는 무엇입니까? 1대 1이야. 그럼 얘는 하나씩 어떻게 했습니까? 수소 하나에 염소 하나니까 1 빼면 돼요. 그래서 얘의 화학식은 HCl이 되는 거예요. I로 썼는데 L이에요. HCl. 그러면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화수소. 얘가 나중에 염화산이 되면 염화수소. 자, 그러면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비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주기율표에는 원자의 종류보다 분자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배웠는 걸 살짝 응용 들어가요. 살짝 응용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탄소 하나에 수소 2개. 탄소 하나에 수소 2개. 탄소 하나에 수소 2개. 이렇게 그려진 분자 모형이 있어. 탄소 하나에 수소가 2개 결합해서 분자 모형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이 분자 모형을 보고 뭐라고 씁니까? 수소 원자 2개에 탄소 원자 하나 결합에는 이 물 분자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럼 얘의 분자식은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소 원자 2개에 탄소 원자 1개가 결합했는데 이런 생략이야. 이렇게 결합해는 아이가 몇 개 있다? 3개 있습니다. 그럼 이 분자수는 어디에 쓴다? 앞쪽에. 분자수는 3개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우리가 분자식 3H2O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물 분자가 3개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써주는 이 대문자 3이 뭐다? 분자수. 분자수야. 그 다음에 H2O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H가 바로 수소 원자, O가 탄소 원자, 그리고 H2O네요. 수소 원자 2개에 탄소 원자 1개가 결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거를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수소 원자 대 탄소 원자의 분비, 개수비를 알 수 있어요. 개수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1. 2대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2O라는 분자식을 보고 첫 번째 요 분자수 알았고요. 그 다음 원자의 개수비 알았어요. 그럼 세 번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3H2O라는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이라는 녀석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라는 녀석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는 수소와 산소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얘의 총 원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즉, 수소 원자의 총 개수, 산소 원자의 총 개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수학의 분배 법칙 배운 거예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 1이 생략된 거 똑같아요. 1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요. 분배 법칙. 그럼 수학의 분배 법칙이니까 수소 원자의 총 개수는 앞에 있는 분자수 곱하기 뒤에 있는 2. 그래서 수소 원자는 총 몇 개? 6.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산소 원자는요. 앞에 있는 분자수 곱하기 1. 그래서 3개. 그럼 5번. 총 원자수는 몇 개입니까? 총 원자수. 총 원자의 수는 몇 개입니까? 그럼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분배 법칙으로 3, 2, 6, 3, 1은 3 해서 6 더하기 3에서 9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물 한 분자가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3개로 이루어진 아이가 3덩어리 있으니까 3, 4원 9에서 총 원자 수는 9개입니다. 이거 2개 더해서 9개 해도 되고 한 분자의 개수 곱하기 분자수 해서 9개 해도 됩니다. 요렇게 물어봐요. 요렇게. 그러면 쌤 오늘 예비 테스트에 질소 원자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모의고사에 참 H2O 물 물어볼 것입니다. 찾으라고.
기억면 디귿에서 찾고 쓰라고 나올 거예요. 분자 수는 몇 개니? 3. 총 원자의 개수는 몇 개니? 9개. 그리고 물 분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니? 수소와 산소. 이거 물어볼 겁니다. 요렇게 해서 무엇이 나와요? 분자 모형하고 분자식이 나와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까지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 교재 몇 쪽을 펴주신가면요? 24쪽에서 25쪽 펴주시면 돼요. 자, 24쪽에서 25쪽 펴시면 25쪽에 있는 문제. 분자 모형을 보고 분자식 쓰는 거. 그래서 유제 1번, 유제 2번, 유제 3번, 유제 4번 한번 써보세요. 분자식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25쪽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이 그리고 그다음에 승혁이 그다음 지우 그다음 산서 산서 그다음에 서준이 그다음에 채아 그다음 재원이 그다음에 서원이
그다음 윤규, 그다음 준영이, 그다음 하슬님, 그다음 강욱이, 그다음에 문준이. 자, 여러분이 시험 본 거 최대한 채점을 한번 해서 풀어는 거에서 필요한 거는 답을 적어줬으니까 한번 참고해 가면서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5쪽을 한번 볼게요. 25쪽 보시면 수소원자 두 개가 결합했네요. 수소원자 두 개가 결합했으니까 H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수소원자 두 개 결합했는 건 H2.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세 개가 결합했는 건 답은 NH3. 그 다음 산소원자 두 개 결합했는 건 O2. 그 다음 산소원자 세 개 결합했는 건 O3. O3. 그 다음 수소원자 두 개에 산소원자 하나 결합했는 거 H2O. 그 다음 수소 두 개에 산소 두 개 H2O2. 이렇게 하면 유제 1번의 답이 끝나요. 자, 그 다음 유제 2번은 O2. O2가 세 덩어리 있네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3CO2 이렇게 나왔을 때 O2가 세 개 있으니까 세 분자의 산소가 있습니다. 3O2. 그 다음 두 번째 염화수소 HCl이 몇 덩어리 있어요? 두 덩어리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디귿은 일산화탄소가 하나 있습니다. 리을은요 이산화탄소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미음은요 방구뽕 메테인이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이 끝나요. 자, 그럼 유제 3번 수소기체 적어달래. 문제 아니에요. 수소는요 H2, 산소는 O2, 질소는 N2. 그다음 염화수소는 HCl.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NH3. 그다음 마지막 메테인 방구뽕 CH2. 이게 유제 3번이에요. 그럼 마지막 유제 4번은 이름 쓰래요. H2O의 이름은 뭐니? 물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H2O2의 이름은 뭐니? 아산화수소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O2의 이름은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산소. 그 다음 CO의 이름은 일산화탄소. 그 다음 마지막 CO2의 이름은 이산화탄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분자 모형을 가지고 분자식을 쓰는 거와 분자식을 보고 이름을 쓰는 거를 연습을 한번 시켜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렇게 연습을 시켜드리면서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뭐 할 수 있겠어요? 문제 풀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무엇에 대해서 봅니까? 하고 보면 원소 기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원소 기호. 자, 원소 기호가 나오는데 오늘날 원소 기호는 누가 제작했습니까? 오늘 원소 기호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연소 기호는 누가 주장했냐면 베르셀리우스예요. 베르셀리우스. 자,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원소 기호를 뭐로 나타내자? 알파벳으로 나타낸다. 자, 베르셀리우스가 오늘날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무엇으로 나타내자고 했다? 알파벳. 알파벳으로 나타내는데 항상 첫 글자는 영어 알파벳에 무엇으로 씁니까? 그러면 영어 알파벳에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쓰고 혼자 쓰는 글자도 대문자로 쓰자. 그리고 두 번째 글자. 첫 글자가 같은 경우 두 번째 글자는 적당한 글자를 선택해 보자. 첫 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째자 써줘야 되겠네. 자, 첫 글자가 같은 경우 두 번째 글자는 적당한 글자를 선택해서 첫 글자 옆에 무엇으로 써주자? 소문자로 써줍시다. 요거를 약속한 거야. 약속. 그래서 오늘날의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주장했는 알파벳으로 나타내는데 혼자 있는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 혼자 있는 원소는 무조건 대문자이고 첫 번째 글자가 같은 경우 두 번째 글자는 적당한 글자를 선택해서 첫 번째 글자 옆에 무엇으로 쓰자? 소문자로 씁시다. 이게 오늘날 원소 기호야.
그래서 이 원소 기호는 여러분이 첫날에 이미 공부했고 아까 숙제 검사할 때 한번 써봤습니다. 원소 기호. 그럼 원소 기호가 이렇게 발전해온 과정. 요거는 이제 얘기만 들으면 돼요. 자, 얘기만 들으세요. 원소 기호의 변천. 원소 기호가 변해온 과정. 얘는 얘기만 들으면 돼요. 그럼 원소 기호라는 건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중세 연금술사들이야. 왜 이 사람들이 원소 기호를 최초로 썼습니까? 그분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지구상의 만물은 물, 불, 흙, 공기인데 물, 불, 흙, 공기 사이는 따뜻함, 차가움, 건조함, 습함으로 서로서로 연결돼 있다. 모든 물질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고리만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중세 연금술사. 뭐 중세의 연금술사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물질은 연결돼 있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쇳덩어리는 연결고리만 찾으면 금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럼 이 쇳덩어리와 금 사이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게 연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금 만들려고 자신들이 뭐 하는 거야? 나타내는 방식들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중세 연금술사들은 자신들만의 무엇으로 나타냈다?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림. 자신들만의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뭐예요? 금이다, 뭐 은이다 이렇게 해서 황이다 이렇게 해서 금을 적자에 점 찍어서 영조다, 뭐 철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신들만의 그림을 가지고 나타냈어. 그러다가 누가 나와요? 돌턴. 돌턴이 나와. 원자수를 주장해서 돌턴은 원자 모형을 동그랗게 설명했으니까 이 돌턴은 무조건 뭔가 기호 또는 뭐예요? 그림. 뭔가 기호, 원안의 기호나 원안의 그림을 써서 나타냈어. 예를 들어서 금은 골드, 번쩍번쩍 빛이 난다. 은은 실버, 철은 아이런, 그리고 황은 십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기호를 써서 나타냈어. 근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점점점 원소 기호가 많아지니까 돌턴도 헷갈리는 거야. 자기가 나타내는 거 자기가 보고 이게 뭐더라 하고 몰라요. 그래서 누가 나온 거예요? 베르셀리우스. 베르셀리우스가 나와서 자신들만의 그림도 필요 없고 원과 기호도 필요 없고 뭐로 나타내자? 심플하게 알파벳으로 나타냅니다. 알파벳으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 글자, 혼자 있는 글자 대문자로 수소, 탄소, 질소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하나씩 나타냅시다. 그리고 이미 수소, 탄소, 질소와 같이 나왔을 때 그 다음 글자가 있으면 수소하고 똑같은 H로 시작하면 적당한 글자를 써서 옆에다 HE, 헬륨으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HG, 수은으로 나타내주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럼 탄소가 먼저 C를 썼으니까 예를 들어 C 누가 나와요? 염소가 나오면 클로닌에서 H를 선택해서 CA라고 쓰고 칼슘이 나오면 CA라고 쓰고 구리가 나오면 CU라고 쓰고 크롬이 나오면 CR이라고 쓰고 코발트가 나오면 CO라고 이런 식으로 적당한 소문자를 선택해서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원소 기호를 씁시다. 자, 질소가 니트로젠에서 N을 썼으면 나트륨은 NA라고 쓰고 네온은 NE라고 쓰고 니켈은 NI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적당한 글자를 선택해서 대문자 옆에 소문자로 씁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원소 기호예요. 그럼 오늘 시험 문제 나오겠죠? 베르셀리우스가 주장하는 원소 기호는 항상 첫 글자는 뭐로 써라? 대문자. 그리고 첫 글자가 같은 경우 적당한 글자를 선택해서 대문자 옆에 두 번째 글자는 뭐로 써라? 소문자. 이게 끝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23쪽에 있는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일단은 이가 모두 끝납니다. 23쪽에 있는 문제 6번에서부터 9번까지 풀어보세요.
자, 그럼 23쪽에 6번부터 같이 할 테니까 채점해 보세요. 본인이 풀었는 거. 6번. 원소 기호에 대한 설명이야. 6번. 원소 기호에 대한 설명에 OX를 해달래요. 1번. 원소 기호의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나타냅시다. 맞아요. O. 6번에 1번은 O예요. 6번에 2번. 원소 기호의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소문자로 나타냅시다. O예요. 그럼 세 번째. 원소 기호는 반드시 두 글자이다. 아니요. 수소,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뭐예요? 한 글자. 아이오딘. 반드시 두 글자 아니에요? 그래서 X. 그다음 네 번째.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볼턴 아니요. 누가요? 베시다. 베르셀리우스가. 베르셀리우스가 주장했어요. 그래서 볼턴 아니에요. X. 자, 그 다음 이제 7번 갑니다. 7번. 원소하고 이름을 한번 써보래요. 자, 헬륨은 해니까 HE. 헬륨. 자, 그 다음에 리튬은 리니까 LI. 그 다음 세 번째. N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N은 질소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 F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플루오린이에요. 그 다음에 NA는 나니까 불꽃반의 색깔에서 노란색이 나타나는 나트륨. 그 다음 마그네슘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M,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 G, MG예요. MG. 그 다음 염소는 CL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I처럼 보이지만 CL입니다. CL. 자, 그 다음에 FE, 폐철이에요. 철. FE는 철이에요. 그 다음 아연은요, ZN이에요. 찡 나오는데 ZN이 아연입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봐요. 분자식. 이번에 분자식이 나오는데 3CO2야. 자, 분자식은 원자의 종류와 수로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죠? 분자식입니다. 그럼 이 분자식을 보면 앞에 있는 대문자 3이 바로 뭐다? 분자수야. 분자수. 아, 이산화탄소 분자가 세 분자 있다는 뜻이구나. 그럼 CO2가 바로 뭐라고요? 이산화탄소예요. 얘의 이름이 뭐다? 이산화탄소예요. 자,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탄소 원자. 네. 탄소 원자에 무슨 비가? 개수비가 1대2로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거예요. 그럼 이제 8번에 1번 문제 풀어봐요. 3CO2를 보고 분자의 종류를 쓰세요. 분자의 종류가 바로 뭐다? 이름 써라 이 말이야. 3CO2를 보고 분자의 종류를 써라. 분자의 이름이 뭐니? 하고 물었습니다. 답은 이산화탄소. 얘의 이름은 이산화탄소예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을 봤더니 무엇을 묻는가 하면 분자의 총 개수는요. 분자의 총 개수는 이것이라는 거야. 분자 수는 몇 개니? 앞에 있는 분자수, 대문자 써라. 앞에 있는 분자수 3이에요. 이거 써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를 이룬 원자의 종류는 누구이니? 원자의 종류는 뭐? 탄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4번. 무엇을 묻습니까? 분자 한 개. 분자 한 개는 이거야. CO2. 그럼 분자 한 개는 탄소 원자 한 개에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분자 한 개는 총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3개. 자, 그 다음 5번. 분자를 이룬 원자의 총 개수. 분자를 이룬 원자의 총 개수를 수학의 분명 합칙해도 돼요. C1, O2니까. 이렇게 봐요. 3일은 3. 3이 6. 그래서 몇 개? 9. 9개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는 탄소 원자 한 개에 산소 원자 두 개 결합하는 이산화탄소 원자 3개가 세 분자에 있으니까 9개입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 보시면 물이라는 녀석은 산소 원자 하나인 수소 원자가 2개 결합했어요. 즉 수소 2개에 산소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H2. 자, 그 다음에 질소는요. 질소 빛체 2개가 결합한 거예요. 질소 원자 2개가.
질소 원자 두 개가 똑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무엇이 됐어요? 질소 기체 N2가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염화수소. 염화수소는 수소 하나에 누가 결합했어요? 염소 하나가 결합했어요. 수소 하나에 염소가 하나 결합하면 바로 뭐다? 1대1로 결합했으니까 HCl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쪽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칠판 치울 동안에 24쪽에 여러분 이미 오늘 숙제 검사할 때 시험 보면서 한번 써봤던 아이예요. 그래서 24쪽에 있는 문제 1, 2, 3, 4번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마 다 외워서 완벽하게 외워서 잘했는 친구도 있고 몇 개 헷갈렸는 친구들도 있는데 처음인데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이 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24쪽 한번 풀어주세요. 원소 기호가 술술 잘 써지는 친구는 열심히 많이 외워준 친구고 조금 헷갈리는 친구는 앞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투자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4쪽 이제 한번 볼게요. 베르셀리우스가 영어 알파벳으로 나타내자고 하면서 나타낸 원소 기호. 혼자 있는 아이는 무조건 대문자. 첫 번째 아이가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글자를 선택해서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쓰는데 플루오린에서 F가 나왔어. 플루오린에서 F가 나오니까 철은 어떻게 돼요? 이미 플루오린을 F가 썼으니까 F 쓰고 배륨에서 E를 가지고 와서 F2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중소는 보론에서 B를 썼어. 보론에서 B를 썼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배륨 뭐를 씁니까? 배해서 B2라고 써주는 거예요. 배소. 그 다음 이는요 포스포루스에서 P를 먼저 썼어요. P를 먼저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납은요 플룸폼에서 P만 쓸 수 없고 플룸폼에서 B를 가지고 와서 PB라고 뭐해요? 납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황은 술퍼에서 S를 씁니다. S를 써주고 규소는 실리콘에서 이미 황이 S를 썼으니까 실리콘에서 SI 대문자 구문자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 다음 나트륨은 나 NA를 쓴 거예요. NA 나. 그럼 옆에 있는 마그네슘은 마그에서 MG라고 나타낸 거예요. MG. 그 다음 칼륨은 K를 쓴 거예요. K. 그렇다면 칼슘은 칼에서 CA. 탄소가 C가 있으니까 CA라고 썼고요. 그러면요 AU라고 써주고 은은요 알고 아까라 해서 AG. 그래서 AUAG 이렇게 해주면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은 헬륨 헤헤헤 HE 헤헤헤 그 다음 리리리 LI 그 다음 벨륨은 베베베 BE BE 그 다음 네네네 네오는 네네네 NE 그 다음 나트륨은 나나나 NA 나나나 그 다음 알루미늄 RRR AM
L이에요. I 보이지만 AL. R고는 R, AR. 그다음 구리구리 CU. 구리구리 CU. 그다음 I 어디는 I. 대문자 I예요. I love you 할 때 I입니다. 대문자 I. 자, 그다음 이제 유제 3번으로 가셔서요. 수소는 H. 탄소는 C. 탄소는 O. E는 P. 그다음 칼륨은 K. 그다음 붕소는 B. 질소는 N. 그다음 플루오린 F. 황 S. 아이오딘 I. 얘는 하나의 대문자로 이루어진 원소 지호들이에요. 유제 3번은 하나로 이루어진 I. 그럼 유제 4번은요, 두 개. 대소로 이루어진 I를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대문자 M, 소문자 G. 알루미늄은 대문자 A, 소문자 L. AL. 규소는 대문자 S, 소문자 I. 그다음 염소는 대문자 C, 소문자 L. 그다음 철은요, 대문자 F, 소문자 E. 그다음 아연은 대문자 Z, 소문자 N. 그다음 은은 대문자 A, 소문자 G. 그다음 망가니즈는 대문자 M, 소문자 N. 그다음 금은 대문자 A, 소문자 U. 그다음 납은 대문자 B, 소문자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제 3번은 하나의 대문자로 이루어진 원소를 물어본 거고, 유제 4번은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이루어진 아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4쪽, 25쪽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이 뭐 해주시면 돼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분자식을 가지고 뭐 했어요? 분자의 종류, 원자의 종류,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열은 몰라요. 그래서 분자식으로 알 수 없는 거는 배열은 모릅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첫 번째 숙제 26쪽에서 몇 쪽까지요? 29쪽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26쪽에서 29쪽까지 숙제를 하시고 채점을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요거 살짝 지울 동안 여러분 28에 16번 한번 풀어봐요. 28에 16번 분자식. 28쪽에 16번 분자식 맞는가 나오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16번 볼게요. 16번을 보면 똑같은 아이가 두 개 결합했는데 이제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추워져요. 이렇게 추워지고요. 얘도 헷갈리지 말라고 문제 푸실 때 이렇게 O 추워지시고요. 그 다음 얘는요. N하고요. H가 이렇게 추워져요. 그 다음 얘는요. H하고 CL이라고 추워지고요. 얘는요. O, C, O라고 추워집니다. 보통 학교 문제 푸실 때 왜? 정확하게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럼 얘는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했으니까 N2가 되고 무엇이 돼요? 질소 기체가 돼요. 얘는 탄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O2가 되고 탄소 분자가 돼요. 얘는 질소 하나에 수소가 세 개 결합했으니까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가 결합했는 암모니아. 암모니아. 그 다음 얘는 수소 하나에 염소 하나가 결합했으니까 염화수소가 돼요. 1대1로 결합했는 염화수소. 그 다음 얘는 탄소 하나에 양옆에 탄소 두 개가 결합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 모형 그림 나올 때 이렇게 가운데 원소 요 써주면서 묻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와요. 왜? 정확하게. 실수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주는데 우리 책에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아이는 누구니 하고 물었을 때 바로 얘기죠. 탄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 결합했는 아이? 4개. 방구 뽕 했을 때 방구의 주성분이자 도시가스의 주성분이 뭐다? CH 뽕 해서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그래서 틀린 아이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이렇게 분자식으로 나타내는데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럼 여러분 29쪽에 2번 그림 봐요.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을 보시면요. 나트륨하고 노란색 나트륨하고 초록색 염소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그럼 얘들의 규칙 다 못 써.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는 나트륨 하나와 염소 하나가 배열했으면 그냥 NaCl 해주는 거야. 그다음 불이 원자가 수백 개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그냥 불이라고 쓰는 거야. 모든 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이하고 산소하고 불이하고 산소하고 불이하고 산소하고 산소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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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산소 불이 산소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써요? 불이 몇 개, 산소 몇 개 못 쓰고 불이하고 산소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러면 그냥 산화물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자식에 들어갑니다 하는 거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온으로 갑시다. 이온. 오늘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이온으로 갈게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자, 이온이란 무엇입니까? 이온이란 바로 이거야. 원자. 아까 배웠어. 원자. 경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원자를 배웠어. 이온은 무엇입니까? 보면 원자가 누구를 요 녀석 자유 공기는 전자를 뭐해서 잃거나 얻어서 무엇을 띠는 아이를 이온이라고 한다? 전하를 띠는 현상 또는 전하를 띠는 것. 전하를 띠는 현상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온이라고. 누구를 잃어서? 전자를 잃어서 전하를 띠는 현상. 오늘 DT에 나올 거예요. 답은요. 빨간색과 노란색 답입니다. 전자를 잃어서 전하를 띠는 현상. 자, 그럼 이제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잃습니다. 전자를 잃는 아이를 뭐라고 해요? 하고 물으면 양이온이라고 해요. 그럼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음이온이라고 해요. 음이온. 그게 바로 전하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온이란 정의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것을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온의 종류. 이온의 종류는 딱 두 개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전자를 잃어서 되는 양이온과 전자를 얻어서 되는 음이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온의 종류에는 양이온이 있고요. 뭐가 있다? 음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은 전자를 뭐 해서요?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어서 무슨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을 양이온이라 하고 음이온은요. 전자를 뭐해서 얻어서 전자를 얻어서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아이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오, 이온의 종류 딱 두 개밖에 없네요. 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온의 종류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요. 그럼 쌤, 우리 일상생활에서 뭔가 얻으면 덕템 플러스가 되고 뭔가 잃으면 손해 마이너스가 된다는데 우리 일상생활하고 반대네요. 예, 반대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게요. 보세요. 여러분하고 우리 앞타임에서 원자를 배웠어. 원자를 배웠어. 원자를 배웠는데 뭐라고 배웠는가?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누가 있다? 원자 핵이 있다 했어.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플러스 3을 띠는 원자 핵이 이렇게 있어. 플러스 3을 띠는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모형을 하면 그 전자도 몇 개 있어? 이렇게 3개 있어. 3개가 돌고 있어. 이게 원자라고 우리 배웠어. 원자. 그래서 원자는 무엇이다? 원자 핵에 있는 플러스 전하량과 그다음 누구?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항상 어떻다? 원자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항상 뭐하다? 같다. 이거 두 개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를 뭐라고 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이렇게 아까 배웠어. 중성이다. 뭐라고? 같아서 중성이라고 배웠어. 요게 원자야. 원자. 요거를 배웠는데 이제 이온으로 연결돼. 그러면 이온은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대로 봅니다. 이렇게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다. 돌다가 짜증나요. 그럼 뭐해요?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이 도망가는 거예요. 나 너 싫어 이러고 도망가요. 그럼 이렇게 원자가 있어요. 여기에 원자핵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원자핵은 항상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얘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던 전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하고 헤어져야 될 시간 이렇게 도망가 버려요. 전자가 도망가. 전자가 도망가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파여버려요. 이렇게 파여버려요. 전자가 도망가서 이렇게 파여버리는 거예요.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전자를 잃어서 되는 양이온. 전자를 잃어서. 그래서 여기 전자 3개가 있었는데 전자가 한 놈 도망갔네요. 그럼 전자를 뭐 했어요? 전자를 잃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잃었어. 그럼 잘 봐. 전자를 잃었는데 왜 플러스가 되는가? 그럼 요거를 비교해 주면 돼. 원자의 플러스 전하니까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을 비교하는 거야. 비교. 자, 처음에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 있어서 정비적 중성이었어. 그런데 전자가 한 놈 도망가니까 플러스는 3으로 그대로 있는데 마이너스는 3개 있다가 2개가 됐어. 마이너스는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어. 그러면 플러스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플러스가 많으니까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된 거다? 양이온이 된 거다. 왜요? 플러스 전화가 더 많아. 아, 왜 플러스 전화가 양이온이 됩니까? 전자를 잃어서 마이너스가 줄어드니까 플러스가 더 많아서 양이온이 된대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데 이 원리구나.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어떻게 씁니까? 전자를 1개 잃었어요. 플러스. 전자를 2개 잃었어요. 2 플러스. 전자를 3개 잃었어요. 3 플러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전자를 잃은 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자를 잃은 것이 바로 원소기호.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 1은 전자 수를 뭐로 나타낸다? 플러스로 나타낸다. 이런 전자수를 오른쪽에 플러스가 나타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수소가 전자 하나 잃었어요. H 플러스. 나트륨이 전자 하나 잃었어요. Na 플러스. 칼슘이 전자 2개 잃었어요. CH2 플러스. 구리가 전자 2개 잃었어요. Cu2 플러스. 알루미늄이 전자 3개를 잃었어요. 3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하, 이런 전자수만큼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하나 잃으면 플러스고 얘가 2개 잃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플러스 2가 되고 3개 다 잃으면 플러스 3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붙어있는 아이는 전자를 몇 개 잃었다? 전자를 1개 잃었습니다. 전자 1개를 잃었다는 거고 2개 플러스가 붙어있는 아이는 전자를 몇 개 잃었다는 뜻입니까? 2개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3 플러스가 있는 아이는 전자를 몇 개 잃었다? 3개 잃었습니다. 전자를 제일 많이 잃은 아이가 3개 잃은 아이다. 3개. 오호, 그러면 하나 잃은 아이는 플러스, 2개 잃은 아이는 2 플러스, 3개 잃은 아이는 3 플러스. 아, 잃은 전자수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플러스 원자핵과 마이너스를 비교했을 때 전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어서 플러스 숫자가 커지니까 잃은 전자수가 많을수록 플러스의 숫자는 커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정해야 돼. 그럼 양이온의 이름은 어떻게 정합니까? 양이온의 이름은요, 이렇게 정해요. 원소 이름 뒤에 뭐만 붙여주면 된다? 이온만 붙이면 돼. 이런 것도 억울한데 뭘 더 붙여요? 이온만 붙여요. 그래서 얘 뭐예요? 수소. 뭐라고 붙이면 돼요? 이온. 그럼 이름 끝났어요. 얘는 나트륨. 밑에다 붙이면 돼요. 이온. 얘는요, 칼슘. 얘에다 붙이면 돼요. 이온. 얘는요, 물이 뒤에다 붙이면 돼요. 이온. 얘는 알루미늄. 뒤에다 붙이면 돼요. 이온. 아, 그러면 양이온은요, 전자를 잃어서 생기는 거고,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원자의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커서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하나 잃으면 플러스, 두 개 잃으면 2 플러스, 세 개 잃으면 3 플러스인데 양이온의 이름은 그냥 원소 이름 뒤에 이온만 붙이면 끝나는군요. 이게 양이온이에요. 끝. 자, 그럼 이제 양이온이 끝났으면 누가 나오는데? 음이온. 자, 그럼 여기에 똑같이 뭐예요? 플러스 3이 있어요. 예를 드는 거니까 플러스 3이 있고 원래 전자가 이렇게 3개 돌고 있어. 원래 이렇게 전자가 3개 돌고 있어. 3개 돌고 있는데 나온 놈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 놈이 있어. 나온 놈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나한테 들어와 이거 받아들여. 그럼 내 옆에 이렇게 들어왔을 거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받아. 포기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전자를 뭐 해서요? 전자를 얻었어. 그래서 나한테 한 놈이 더 들어왔네. 전자를 얻어서 여기 있는 아이가 여기로 들어와줬네. 그럼 한 놈이 더 생긴 거야.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제 비교해 볼게요. 원자 희대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과 비교를 했어. 비교를 했더니 플러스는 불변이야. 그 정도에 있었어. 얘도 플러스 3, 얘도 플러스 3, 얘도 플러스 3. 항상 원자에게 있는 전하량은 불변이지, 불변. 불변은 플러스 3으로 똑같은데 아까는 얘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라서 중성이었는데 요게 하나 1어서 플러스가 됐어. 근데 얘는 한 놈 받았네. 나는 놈을 받았더니 얘가 마이너스 4가 돼. 마이너스 4가 되니까 플러스 3보다 마이너스 4가 뭐예요? 더 크죠? 그래서 음이온이 더 많아요. 뭘 해서요? 전자를 얻어서.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된 거예요? 음이온이 된 거예요. 음이온이 됩니다. 그럼 하나 얻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2개 얻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3개 얻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얻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원소 요 오른쪽 위에 얻은 전자 수를 뭐로 나타냅니다? 마이너스로 나타냅니다. 마이너스로 나타내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고 플러스로 나타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봐요. 전자를 하나 얻었어요. Q 마이너스. 그 다음 Cl 마이너스. I 마이너스. 그 다음 전자를 2개 얻었어요. O2나 S2 마이너스. 자, 전자를 한 놈 얻는 아이가 있고 전자를 2놈 얻는 아이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라고 써준 아이는 전자를 몇 개 얻었다? 1개. 얘들은 전자를 몇 개 얻었습니까? 전자를 1개 얻었어요. 그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고 써준 아이들은 전자를 몇 개 얻었다? 전자를 2개 얻었어요. 그럼 3개 얻으면 3 마이너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를 얻었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전자를 잃었는데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요 원리 때문이군요. 요 원리를 이해하면 문제 받기 쉬워요. 원리를 이해 안 하면 그냥 외우면 헷갈려요. 우리는 무조건 얻으면 일상생활에서 플러스 득템했다.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잃으면 손해났다. 마이너스 적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학에서는 다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야. 이해하시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니까 이렇게 지어요. 원소 이름을 이렇게. 자, 이런 아이는 그냥 이것만 붙였어. 얻은 아이는 얻었으니까 글자 하나 더 붙이자. 얻었으니까 글자 하나 더 붙이자. 뭐라고요? 하이온. 하이온이라고 붙여서 이름을 짓자. 하나 얻었으니까 하이온도 붙여주자 이 말이야. 양이온은 잃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냥 이온만 붙이는데 음이온은 네가 혹처럼 전자를 자꾸 얻으니까 글자도 하나 붙이자. 하이온이라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원소 이름 뒤에 화이온을 붙이는데 조건이 있어요. 새끼만 이런 것 좀 없으면 좋겠는데 예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원소 이름이 뭐로 끝나면 소로 끝나면 소를 뭐 해라? 버려라. 소를 버리고 하이온을 붙여라. 원소 이름이 소로 끝나면 소를 버리고 하이온을 붙여라. 여기에서 나오는 게 딱 2개 있어. 누구예요? 우리 주기율표에서 탄소,
염소. 그래서 O2 마이너스 산소하고 Cl 마이너스 염소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들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원래 얘의 이름은 산소로 끝나. 얘의 이름은 염소로 끝나. 소로 끝나는데 전자를 얻었어. 그래서 소로 끝나는 아이는 무조건 숫자를 버리라는 거야. 무조건 숫자를 지워라. 그러니까 산소화 이온이 아니고 숫자를 버리고 무슨 이온이라고 이름 지어라? 산화 이온. 무슨 이온이라고 이름 지어라? 영화 이온. 그래서 산화 이온, 영화 이온이 나오는 거야. 아, 시험에 묻는다고 많이 내겠네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는요. F 마이너스.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S 마이너스. 자, 얘는요, 원래 이름이 플로우거든요. 이름도 길어요. 얘는 원래 이름이 알로딘이야. 얘는 이름이 심플해, 빨리. 이렇게 예쁜 아이야. 민이나 딘이나 황으로 끝나는 아이는 소가 아니잖아. 그럼 얘들은 그냥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하이요. 그대로 뒤에다가 하이요. 그대로 뒤에다가 하이요. 하이요. 그래서 플로우린 화이온, 아이오딘 화이온, 황화이온 이렇게 되는데 누구만? 숫자로 끝나는 아이만 숫자를 버리고 산화이온, 염화이온으로 해주세요.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이면서 이름 짓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온식 나오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를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31쪽에 있는 1, 2, 3번을 한번 풀어보시면서 우리 마무리합시다. 오늘 분자식까지 해줬는데 이원식까지 외워오라고 하면 머리 막 지나. 그래서 원리만 알려줘. 그다음 다음 시간에 이런 이온들 이름 쓰고 설명 또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줬는 프린트에서 뭐까지 공부하는 거다? 분자식까지 공부해 오는 거예요. 원소 기호에서 뭐까지? 분자식까지.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온하고 암금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자꾸자꾸 공부하시면서 외워주세요. 알겠죠? 다른 학원 특강에서 공부할 것도 많고 숙제할 것도 많은데 그래도 조금만 투자해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힘든 거 이해하는데 힘들어도 해야 되니까 파이팅 하시고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힘들면 아까 쌤이 얘기해줬죠. 영어 알파벳.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주먹쥐로 속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공부해줘요.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3번까지 풀면 돼요. 4번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양이온, 음이온에 혼자 있는 아이하고 결합해서 있는 아이하고 다 설명하면서 들어가서 4번부터 한 번 더 해줄 거니까 1, 2, 3번까지 하고 오늘 시험 문제도 딱 3번까지 나올 거예요. 요거 나올 거예요. 양이온은 오른쪽 위에 잃은 전자수를 플러스로 나타내는 거고 음이온은 오른쪽 위에 얻은 전자수를 마이너스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온이라고 해요. 하는 거.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31쪽에 1번. 1번 문제는 동그라미 칠해. 오른발. 그럼 1번은 저기 다 있어. 원자가 전자를 뭐 해서?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를 띠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주면 돼요? 플러스를 띠는 아이를 양이온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 그래서 1번 문제는 플러스 양이온.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돼요. 자, 그럼 1번이 2번.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자,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를 뭐라고 해주면 돼요? 음이온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 이온의 표현 방법. 이온의 표현 방법이에요, 요거. 이온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양이온은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이런 전자수를 뭐로 나타낸다? 플러스로 나타냅니다. 얻은이 아니고 뭐야? 이름이야, 이름. 그래서 1번 틀렸어요. X. 자, 그 다음 2번. 음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무엇을 붙인다? 전자를 얻었으니까 글자도 하나 붙여서 하이온을 붙여서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또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수소 원자가 전자를 한 개 잃으면, 수소가 전자를 하나 잃었네요. 수소가 전자를 하나 잃으면 원소 이름 뒤에 이온만 붙이면 돼. 전자를 잃으면 수소 이온이 되는 거고, 얻었을 때 화가 붙습니다. 그리고 소자로 보내면 소자를 빼야 되는데, 수소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니까 수소 이온이지. 그리고 음이온이 되면 소자를 빼고 수화 이온이 되어야 되는데 수화 이온은 없어요. 그래서 3번은 수소 이온이라고 불러줘야 되니까 X. 자, 그럼 이제 3번 그림 보시면 A는 누구야? 전자가 한 번 도망갔네요. 그럼 전자를 몇 개 잃었어요? 한 개 잃었어요. 전자를 한 개 잃었으니까 A 플러스라고 썼습니다. 그럼 B는 전자가 4개, 2개가 와서 붙었네요. 그럼 전자를 2개 얻었으니까 B는 오른쪽 위에다가 2개를 얻었습니다. 2 마이너스라고 써주시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얻은 아이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얻은 거, 잃은 거 하는 거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럼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걸로 이해하고 마지막 37쪽에 4번 문제 답 한번 찾아봐요. 개별 설정하고 수업 마칠게요. 4번 문제 답. 얘는 전자가 폴로가 빠져나갔을 때 이런 게 돼야 되겠죠.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 오, 때려보고 싶네요. 그렇지. 폴로가 빠져나갔을 때 이런 거. 폴로가 빠져나갔을 때 이런 거. 빠져나갔을 때 이런 거. 그렇지. 이거.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렇지. 자, 동그라미 받은 친구는 책 덮어요. 동그라미 못 받은 친구는 기다려주세요. 이해됐어요, 이제? 그렇지. 빠져나갔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 이해됐어? 빠져나갔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다음 봅시다. 그렇지. 빠져나갔으니까 요거 되는 거 이해됐죠? 자, 보자. 오, 잘했네. 빠져나갔으니까 이거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량이 많아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